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란 그 전문직 비자, 과학기술 인재 취업 비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 올려서 10만 달러로 했다는 얘기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단순히 10만 달러로 올리고 이것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이 박살났다 이런 얘기는 아주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좀 더 실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요. 지금도 미국 유학 가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석사, 박사 따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도 좋지만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데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 사람들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된다면 미국 유학은 가성비가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로도 워낙 비싼 유학비 때문에 가성비가 없다, 집안 거덜난다는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 유학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투자 대비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도 너무나 낮아지고요. 거의 연간 한국 돈으로 이제 1억이 뭡니까? 1억 4천 10만 불이면 예전에는 10만 불이 1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억 4천,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데 미국에 취업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없다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사실 학비만큼도 일생의 그 일을 해서 수입으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미국에 유학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공부해서 미국에서 석박사를 하고 와서 한국에서 뭘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물론 미국은 장학금이 잘 돼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는 정말 원금조차 건지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H-1B 비자는요. 과학기술, 공학, 수학 전문직에 주로 주어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받을 때도 있지만 주로는 과학기술, 공학, 수학 이런 전문직에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의 경우는요. 3년 체류하고 연장이 가능하고 좋은 회사 다니면 영주권으로 쭉 이어집니다. 머스크가 이걸 통해서 받았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H-1B로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고 좋은 회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면 이 사람은 미국에 세금도 많이 내고 했으니 너는 눌러 앉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연간 10만 불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말을 바꿨죠. 이게 너무 여풍이 세니까 아니야, 최초만 10만 불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10만 불은 큰 돈입니다. 물론 빅테크 같이 돈이 흔한 것 같으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내가 이 사람한테 10만 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주 검증된 사람이 아닌 이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아주 최고 중에 최고 아니고는 10만 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정말 H-1B 비자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인도가 그냥 압도적이에요. 전문직 비자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과학이나 스템 분야의 그 비자인데 인도가 7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중국이 12.5%를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캐나다가 한 1%, 그다음에 한국이 그 다음입니다. 0.9%. 거의 캐나다와 비슷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필리핀인데요. 요 네 나라가 거의 모든 그 H-1B 비자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나라 사람들의 인재들이 가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10만 달러를 가지고 최고의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한 15억 가까운 인구가 있는 나라인데 이 인구에서 최고 중에 최고들이 미국에 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압니다. 그러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한국 사람을 택하겠어요? 인도 사람을 택하겠어요? 중국 사람을 택하겠어요? 제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도 사람을 먼저 택합니다. 왜냐?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안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15억 인구에서 뽑힌 사람들만큼 똑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인재 구조가 과거에는 정말 최고의 인재들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갔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공부로만 따졌을 때요.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공부로만 따졌을 때 가장 잘하던 사람들은 요새 다 의대에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용주 입장에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의 후배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H-1 비자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유학을 간다면 그 수많은 돈을 넣은 다음에 한국에서 본전을
뽑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매년 1억 5천, 적어도요 10만 불이라면 학부로 간다면 최소한 한국 돈으로 7억 정도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석사, 박사 한다면 나중에 거기 뭐 10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10억이란 돈을 최소한 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무척 회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서 미국에서 성공하고 거기서 유명해져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뭐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진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한국 사람들의 미국 유학조차도 거의 다 끊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최고의 인재들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번영하는 나라고. 사실 미국의 번영의 히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중간에 그렇게 독일과 싸우고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독일의 최고 과학자들을 누가 데려옵니까? 영국도 데려갔지만 미국에서 다 데려옵니다. 미국에서 그 독일의 나치의 최고 과학자들을 데려와서 일본에 투하하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하면서 원자폭탄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시민권도 주고 숨어 살 수 있도록까지 해준 겁니다. 그게 미국이었는데 지금 그 미국의 성공 방정식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트럼프 관세에 그리고 트럼프의 공격에 미국 기업들도 쩔쩔매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미국 기업들의 절반이요. 계약서를 다 다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트럼프 관세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모든 관세를 다시 점검하고 있고요. 계약서도 다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은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 나라라서 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관세도 많은데 이 컴플라이언스 비용만 그 제품 가격의 2에서 5%까지 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소비자 물가는 또 올라갑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공급망 파트너와 맺은 계약사를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미국의 공급망 전문 매체 서플라이 체인 다이브가 지난 18일 보도했는데요. 로펌 폴리앤드 라이드너는요.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관세 인상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가격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는 보통 수입하는 측에서 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런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관리 플랫폼 업체 에질로프트 조사에 따르면요.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검토와 재협상에 필요한 방대한 계약 건수에 압도되고 있다라고 답했고요. 이 조사에는 각각 미국의 500명, 영국의 100명 정도 되는 600명이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응답자 중 70%가량은 법무팀이 계약 검토나 관세 관련 조항 추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 뒤를 재무팀이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의 법무팀이나 재무팀이 지금 계속 그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법무팀과 재무팀이 붙는 이유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요. 비용 모델링, 그 비용이 어떻게 될지도 다시 구성해야 되고 이익률이 어떻게 될지도 다시 한번 다 체크해야 되고 환율 리스크,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재무적 요인까지 한꺼번에 덮쳤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달려들어서 지금 이게 원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시 한번 다 살펴보고 계약서부터 일일이 점검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관세는 수입하는 쪽이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한테 본격적으로 전가되고 있지 않거든요. 골드만삭스의 지난 6월 관세 보고서에 따르면요. 관세의 64%는 미국 기업이 부담했고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중은 아직까지는 2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계약서부터 다 새롭게 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소비자로 이관될 거고 지금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60% 중에 상당 부분이 소비자로 간다면 이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연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았고 기업들이 일단은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관세 인상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때가 어딜까요?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여성용 신발이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기사인데 지난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랐는데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신발은 1.4%에 그쳤지만 여성용 신발은 2.8%가 올렸다고 합니다. 신발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요. 관세 부과에 대비해서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다 쌓아놓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중국 이렇게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곳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쌓아놨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재고가 거의 끝날 때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중에 여성용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남성용 신발들은 미리미리 쌓아놓을 수 있대요. 왜냐?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성용은 재고를 많이 쌓을 수가 없답니다.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고 하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쌓아놓을 수가 없는데 그 재고가 지금 여성용부터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 신발 가격 상승폭보다 2배가 여성용 신발에서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런 것처럼 아마도 이렇게 관세가 앞으로 크게 붙게 되면 여성용부터 그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나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기서 보듯이 전 세계가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뭐 한국은 단순히 비자 문제, 미국에 가는 비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학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고요. 물가도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원맨 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잘 살펴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